자, 2021 수능 특강 수록 작품인 이규보의 한시 꽃샘바람입니다. 투석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이 투가 질투하다 할 때 투자입니다. 시세마다 질투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겠죠. 이규보는 고려 말의 유학자입니다. 고려 말이면 이제 무신정권인데요. 그 무신정권하에서 나름대로 어떤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이상을 표출하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글의 대부분이 다 학문과 그 다음에 그 뭐야 어떤 교훈적인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꽃샘바람이라고 투석화라고 하는 이 시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통념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올바른 삶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하고 있죠. 시가 어렵지는 않은데 주제를 여러 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한번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이 작품을 풀 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게 한시라고 하는 거는요. 두 줄씩 대구를 이룹니다. 선경 후정이기도 하지만 후주제 원칙. 끝에 두 줄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선경 후정의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두 줄씩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야, 괜히 오묘한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술이나 먹자. 그러니까 술이나 먹자란 말이 뭐 놀고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냐면 굳이 궁금해하지 마라. 이런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꽃필 땐이 언제냐면 봄이에요. 초봄. 맞습니까? 봄에는 미친 바람 할 때 이 미친이란 말이 뭐냐면 사나운이에요. 사나운. 사나운 바람이 많으니 사람들은 이 미친 사나운 바람, 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은 이 꽃샘 바람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은 꽃을 시샘에서 부는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선입견의 결과물이 꽃샘 바람이라는 거다. 따라서 이 글의 작가 또는 화자라고 하죠. 이규보는 결국은 이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이 명명, 이름 붙이는 거죠. 이 명명이 아예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이질 해놓은 듯, 그러니까 결국은, 자, 조물주가 꽃을 만드는 것은 마치 뭐냐면 비단을 가지고 만든 거다. 그 꽃의 아름다움을 비단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지규네요. 마치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가이질 하는 것처럼 마치 그냥 한없는 끝없는 비단이야. 굉장히 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언리미티드한 비단을 다 일일이 가이질해서 또 꽃 모양 만들고 가이질해서 또 꽃 모양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허비란 말이 원래 뭐냐면 허무하게 소비했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이 시에서는 절대요. 이 허비했으니란 말은 절대 부정적 의미 아닙니다. 절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결국 뭐냐면 이 가이질에 해당되는 게 결국 뭐가 되면 공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꽃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공력을 허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조물주가 자신이 가진 정성을 쏟음. 오케이? 쏟았으니, 오케이. 자,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자,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미 그토록 공룡을 허비했어요. 맞습니까? 요게 뭐야? 근거가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이 근거에 대해서 뭐야? 주장이 뭐냐면, 야, 그럼 당연히 뭐야? 꽃 아끼는 마음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또 뭐야? 이 두 개가, 야,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꽃에 대한 사랑이 그게 지극한데 그것을 시기하려고 바람을 보냈겠느냐, 조물주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대 주장이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서, 자,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죄가 뭐가 되냐면 벌이야, 벌. 그러니까는 만일 바람이 하늘, 즉 조물주의 명령을 어긴다면 하늘이 바람한테 벌을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하늘의 명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요. 만물을 고무하는 게 바로 하늘의 명입니다. 고무란 말이 뭐냐면, 왜, 야, 너 잔뜩 고무돼 있어 라는데, 고무돼 업돼 있다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이 고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장구춤처럼 막 춤을 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생명력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게 하늘의 명이야. 다시 말하면 이 조물주가 바람한테 너 가서 불어가지고 만물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또는 뭐야, 만물이 좀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늘 조물주가 있죠. 하늘이 뭐예요? 바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오더를 내리면 이 명령은 뭐냐면은 만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이 결국 뭐냐, 만물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성을 부여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생명성을 부여한다면 어떤 생명 탄생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생명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번식이라고 하죠. 이 생명의 번식에도 도움을 주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명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을 잘못이라 한다네 라고 돼 있죠. 이때 이 사람들 말이 결국 뭐냐면은 바로 꽃을 시샘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해서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명명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잘못. 즉 니들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바람의 지칭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즉 만물에게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거나 생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도와주는 것.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사사로움이 없으리라라고 돼 있지. 은택이란 말은 뭐냐면 은혜나 덕택이란 뜻이에요. 은혜와 덕택을 우리가 자, 은택이라고 하는데 덕택.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며? 다 선생님 덕택이죠. 할 때 그 덕택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럼 누구의 은택이냐면 하늘의 은택. 조물주의 은택을 만물에 자 봐봐 바람이 만물에 조물주의 은택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로움이란 말은 뭐냐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모두 어떤 꽃은 좋아하고 꽃은 싫어하고 풀은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뭐야 만물에 공평합니다. 바람의 모든 책임은 만물에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꽃의 성장에 도움을 주느냐라고 했더니 만일 꽃을 아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 뭐냐? 과보호죠, 과보호. 과도한 보호는 생명의 어떤 생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노도움. 맞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 적절한 어떤 시련이라든가 상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생장이 가능한데, 이때 말한 영원히 생장이란 말은 뭐냐면, 생장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얘라, 어떤 생장이란 말은 생성에서 어디까지? 성장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생장이란 말을 쓰는데, 영원히 생장은 그 꽃 한 송이 하나, 딱 해당 A라는 꽃 한 송이 하나가 피어나서 성장할 때까지의 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영원히 생장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요. 오케이, 이따 할게요. 결국은 자,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뭐야? 개화와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 낙화도 결국 뭐의 일종이냐면 그냥 뭐예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슬퍼할 게 없다. 라는 배경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뭐야 꽃이 지면 뭐가 나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피고 지는 것도 모두 자연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야? 자 꽃이 지어 맞습니까? 꽃이 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번. 자 열매가 생겨 맞습니까?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3번. 그게 뭐냐면은 열매가 떨어지면 뭐가 돼요? 씨앗이 발생하죠. 그쵸? 예. 씨앗을 얻어. 맞습니까? 이게 3번. 그럼 이 씨앗을 바탕으로 뭐야? 4번. 더 많은 꽃을 낳게 돼. 이해가 돼서 이게 바로 생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장이란 말은 한 송이의 꽃만 가지고 자랍니다가 아니라 한 송이의 꽃이 결국 뭐야? 떨어지면서 뭐야? 열매가 맺고 그 열매도 떨어지면서 결국은 씨앗을 남기고 그 수십 개의 씨앗이 다시 뭐야? 새로운 수십 송이의 꽃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또 뭐야? 그 수십 송이의 끝이 떨어지면서 뭐야?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뭐야? 점점점 번식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생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바람이죠. 바람이 꽃을 떨어뜨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떨어뜨려서 씨앗을 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묘한 우주야. 왜 오묘하냐면 와 소멸이야. 이 소멸이 결국 뭐를 만들어내? 생성을 만들어내. 그렇죠? 소멸이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묘한 우주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세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자연의 이치 또는 하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꽃샘바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시라고 하는 건 제목이 뭐냐면요.
어떤 경험, 상황이나 아니면 뭐냐면 중심 소재를 가지고 제목을 져요. 그럼 이글은 꽃샘바람이니까는 꽃샘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나 아니면 꽃샘바람이라는 것을 중심 소재로 삼아서 제목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꽃샘바람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는 거예요? 예, 화자 또는 작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꽃샘바람에서 사람들은 이 꽃샘바람을 꽃을 시샘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요. 근데 화자는 뭐냐면 이게 꽃샘바람이 있어서 꽃도 튼튼하게 크고 그 다음에 번식도 가능해진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이 화자는 이 꽃샘바람이라는 요 자체를 결국 뭐예요?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뭐냐? 사람들이 이 꽃샘바람이라는 걸 붙일 때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통념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통념에 의해 이 명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결국 뭐냐면은 이 생명이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 자,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은 뭐야? 생명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결국 뭐냐?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이치. 그렇죠? 예,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이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리고 결국 뭐냐면 어떤 신이든 자연이든 간에 어떤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 순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일단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규보가 숲이나 시를 통해서 많이 주장하는 반대요. 이 시에는 이제 숨어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선입견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 선입견 또는 뭐냐면 통념이라고 그러죠. 이 통념이 나오는데 선입견 통념에서 벗어난 그쵸? 예, 자유로운 사고의 추구. 요게 세 번째 주제가 돼요.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다 기억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